히트 큐링 시스템 제작 과정 발표하겠습니다. 졸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소킹을 하여주게 되는데 매몰제의 플라스타의 수분을 건조된 모형이 빼앗아 올 수 있는 이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3분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모형이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바세린을 도포하게 됩니다. 한 겹으로 손가락으로 해주든 붓으로 해주든 상함과 하함과 뚜껑과 그 아래 함을 열심히 하여줍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함을 주기 위해 자신이 씻게 될 텐데 잘 씻게 될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디플라스키가 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세린이 아닌 석고 분리제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석고 분리제는 말 그대로 석고와 석고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메탈과 석고를 분리할 때는 바세린이 괜찮습니다. 석고를 믹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작업 시간에 맞게 묽게 하든 질게 하든 하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믹싱을 하여서 작업 시간을 좀 더 길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듬거나 붓거나 할 때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믹싱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붓게 되었습니다. 붓게 될 때는 먼저 모형을 넣지 않고 하함에다가 플라스타를 떨어뜨려서 푸어링 하여서 한 10분의 9까지 채워주고 하악의 경우니까는 전치의 절단, 중절치의 절단면과 구치 7번의 원심 설측 요두전이 그와 평면이 기저면과 평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전방 부위를 약간 숙여주어서 저렇게 식립을 하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디플라스킹 할 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탈 투 메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탈 투 메탈이 안되면은 상함과 하함을 꼈을 때 갭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프레스로 넘어갔을 때 큰 악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더컷 부위가 없게 주의해야 될 게 석고와 메탈, 모형과 메탈의 스무스함과 더불어 언더컷이 없게 해주는 것과 하밀라나츠와 메탈 쪽도 언더컷 없게 스무스하게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듯이 형성해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화가 되었다 하면은 석고 분리제도 좋고 바세린도 좋습니다. 석고에만 바르도록 합니다. 퍼티를 이용하여 설측 이와 같이 만들어주게 되는데 경화제와 촉진제의 퍼티를 1:1 비율로 뜯어주고 손으로 주물럭거려주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하나의 색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조물락거려줍니다. 경화 시간이 금방 될 수 있으니 하나의 색이 되었다면 재빨리 이와 같은 형태로 설측이 아닌 협측
순측에만 발라주도록 합니다. 너무 두껍게 하여서도 안되고 설치게 하여서도 안되는 게 퍼티의 장점은 시간 사이, 엠브레저 사이 석고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장점과 더불어 단점은 퍼티는 쿠션 역할로 인해서 인공치의 위치가 변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설측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두껍게도 형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도를 이용하여 언더컷을 저렇게 형성해 주어야 석고가 스며들어서 퍼티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해줄 수 있습니다. 2차 메모를 하여줍니다. 이때 2차 메모는 경석고로 하여줍니다. 경석고로 해줌으로써 좀 더 인공치의 위치를 정확히 움직이지 않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분리제나 석고 분리제를 모든 면에다 발라줍니다. 3차 메모는 경석고도 좋고 보통 석고도 좋습니다. 저렇게 여유있게 과일되게 하여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메탈 투 메탈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램프를 이용하여 완전히 꽉 조여줍니다. 메탈 투 메탈이 더더욱 될 수 있게 하는 장점과 병합 팽창을 막아줌으로써 교합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입니다. 한 40분 정도 프레스에 아까와 같이 해주고 왁스 워시를 하여줍니다. 이것은 한 30분 정도 왁스 워시를 하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뜨거울 테니 잡고 꺼내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게 됩니다. 깔아줌으로써 흘러내릴 왁스에 대비하는 것이죠. 청소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신문을 깔아주게 되었고요. 스파츌라 뒷부분을 이용하여 함의 구멍에다가 끼워 넣어서 분리를 하여줍니다. 저렇게 분리를 하여주면은 날카로운 마진이 있을지 모르니 열심히 다듬어줍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언더컷이 있게 형성을 하였었는지 분리를 하자마자 분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언더컷 때문이죠. 그래서 힘을 가하여서 분리를 하였고 결국 파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파편을 본드로 붙이던지 다시 석고를 믹싱하여서 채워 넣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공간 안으로 레진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여기서 스무스 해줘야 되고 언더컷이 없게 해주는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날카로운 마진을 열심히 제거해줘야만이 나중에 디플라스킹 할 때나 레진을 전입할 때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왁스워시를 하여줍니다. 여기서 왁스워시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왁스를 제거해야만이 나중에 레진 전입할 때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왁스워시로 되지 않는다면 팔팔 끓는 주전자를 이용하여 왁스워시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괜찮겠습니다. 분리제를
도포하여 줍니다. 분리제를 이때 도포하게 될 때 모형이 주전자의 뜨거운 물로 인해서 모형은 분명히 손으로 만져도 뜨거울 정도의 뜨거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분리제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모형에서 분리제를 발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따뜻한 상태에서 발라야만이 분리제의 역할을 최대한의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레진 분리제는 얇게 발라야 되고 여기와 같이 시간 사이를 조심해서 발라주어야 되지, 만약에 인공치 기저면에 발랐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치가 발치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모노머와 폴리머를 이용하여서 믹싱을 하여줍니다. 무게는 1:2, 부피비 1:3 비율로 헤어줍니다. 모노머가 리퀴드가 3일 것이고 파우더가 1일 것입니다. 믹싱을 하여줍니다. 믹싱을 하고 나서는 셀럽판지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퀴드가 휘발성 액체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병상 상태로 기다릴 수 있고, 한 중간 정도에 한 1, 2분쯤에 레진을 꺼내어서 분명히 좀 쫀득쫀득한, 정말 쫀득쫀득한, 손가락이 손에 달라붙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 셀럽판지에다가 넣어서 납작하게 하여줍니다. 기포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쫀득쫀득 납작하게 하여주고 다시 종이컵에 넣고 1분 정도 더 기다리면은 1분 정도 후에 병상 상태가 되었을 건데, 그런 사진이 저기 저와 사진일 것입니다. 레진 전입을 하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레진을 전입 고루고루 하여주고 셀로판지로 셀로판지로 상언과 하암 사이에 넣고 닫아줍니다. 여기서 프레스는 50파운드, 70파운드, 100파운드로 설정을 하여줄 수 있습니다. 함 하나로는 쪼일 수가 없으니 함이 2개여야 쪼일 수 있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은 메탈 원기둥 모양의 도움닫기를 이용하여서 쪼아줄 수도 있습니다. 압박법으로서 작업시간은 낮지만 의치상과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진 전입 방식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50파운드로 1차 시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셀로판지를 꺼내어 주변의 찌꺼기 레진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2차 시합으로 70파운드로 하여주고 다시 셀로판지를 빼내어 여기와 같이 레진 찌꺼기를 제거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시합은 100파운드를 이용하여 레진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때 셀로판지는 끼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곧바로 경합 팽창을 막기 위해 클램프에 쪼아주게 됩니다. 꽉꽉 조여야만이 느슨한 상태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레진이 끓는 물에 의해 비딩되어지는 팽창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포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중압기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여기서 고온 단시간과 저온 장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온 방법은 65도에서 75도 수중에 1시간 반 동안 두었다가 100도에서 1시간 동안 끓이는 방법입니다. 고온 단시간이라서 작업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저온 장시간보다는 경고사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온 장시간으로는 65도에서 70도의 물에 8시간 동안 그냥 방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되어지지 않은 물 안에다가 그냥 넣어서 서서히 열이 가에 올라가면서 중압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고, 한 고온 단시간 방법으로 65에서 75도에서 클램프를 넣어서 열중압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고무망치로 디플라스킹을 하여줍니다. 쇠망치로 하여주어도 분명 디플라스킹은 될 것이지만 충격이 내부까지 전해지므로 레진의 파손 또는 인공치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고무망치가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플라스킹을 하여줍니다. 여기서 디플라스킹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얇기 때문에 자칫 잘 안 깨진다고 세게 할 경우 파절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좀 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디플라스킹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땅을 깰 때 공사판 현장에서 드르륵 하는 기계로 공사 아저씨들이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의 기구로 석고를 디플라스킹을 하여줍니다. 그럼 정말로 잘 깨지게 됩니다. 디플라스킹을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모형이 이런 식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마를 하여주는데, 이때 조금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벤처바를 이용하여서 보더 쪽에 마진 쪽에 그런 찌꺼기들을 열심히 다듬어 줍니다. 총이치는 보더에서 유지를 얻기 때문에 보더를 깎지 않게 염두를 하면서 깎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벤처바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석고의 찌꺼기가 분명히 치아 사이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셔바를 이용하여서 석고 찌꺼기를 열심히 파내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러버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사포질 하듯이 스무스한 형태가 되도록 열심히 다듬어 줍니다.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벤처바로 소대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대 부분은 움직이는 가동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좀 못 움직이게 소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가 불쾌한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벤처바로 소대 부분을 좀 크지 않고 좀 적당히 여유 있게 파주는 게 좋겠습니다. 러버 포인트를 열심히 잘 해주어야만이 나중에 퍼미스 갈 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러버 포인트를 이 구역 저 구역 이게 덩어리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해주고 나서 물에 한번 적셔봐서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광이 안 나는, 기스도 광이 안 나지만 기스도 없는 그런 형태의 러버 포인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러버 포인트를 돼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면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지를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퍼미스를 대주게 되는데, 퍼미스를 댈 때는 하얀색 퍼미스 가루가 필요하고 여유의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퍼미스 휠도 필요합니다. 퍼미스 휠이, 이게 만약에 퍼미스 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형태에서 했는데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을 거가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하였기 때문에 퍼미스 스크래치가 났었던 것이고, 사실은 두 번째 사진과 같은 형태로 실밥을 다 풀어주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밥은 세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이 면에서 조각도를 이용해서 실밥을 파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퍼미스 휠을 열심히 물을 묻혔으니 레진이 타지 않은 정도가 될 것이고, 신종훈 교수님께서는 러브만 잘 됐다면 많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 네, 적당히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루즈 휠을 대게 됩니다. 루즈 파란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 아닌 파란 색깔 루즈로 하여주는데, 살짝 데워주고 묻혀주고 그리고 연마를 하여주어 터치하는 정도로 하여줍니다. 너무 세게 광이 난다고 한다면은 환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빛이 나는 보철물을 끼웠을 때는 좀 안모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효과가 날 수 있으니 교수님께서는 터치하는 정도로 해야 정말 환자에게 안모에 맞는 심미적인 보철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광을 내었는데요. 학생 때니까 광 한번 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스팀을 쳐서 마지막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는 인공지에 석고가 묻어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러버를 대서 다시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석고가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브러쉬를 이용하여 물에 좀 적시고 나서 브러쉬에다가 좀 얕은 RPM을 좀 낮게 하여서 석고를 떼어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총이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상하게 이제 광이 나는 게 볼 수 있는데 참 아직 생각해도 참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총이치 히트 큐링 제작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교수님께 사실 국부 제작 과정도 했지만은 신종우 교수님 교육 방식에 맞게 스마트 교수법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보고 제작함으로써 저희는 무탈하게 제작할 수 있었는데, 신종우 교수님의 교육법을 저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법을 추진하여서 저희에게 PPT도 만드는 법과 더불어 총인지 제작 과정을 안 까먹게 이렇게 주입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